안녕하세요. LA에서 아이 독서교육에 관해 이야기하는 로이드 엄마입니다. 이번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을 학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죠.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엄마들은 특별히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논쟁과 환경에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인분들 중에서도 홈스쿨을 결정하신 가정도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오시맘이 영상에서 오렌지 카운티 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한 옵션 4가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같은 부모 입장으로서 저도 걱정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다른 학교는 어쩌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로이드 학교에 대해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로이드는 킨더는 레귤러 퍼블릭을 다녔고요. 1학년부터는 차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국에서는 4 Distance Learning 모델로 가을 학기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들었는데요. 로이드 학교는 10월 2일까지 일단은 진행한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4 Distance Learning 모델이란 각 학교마다 진행 형식이 다르겠지만 로이드 학교, 차터 학교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 올해 3월 갑자기 진행된 학교 출석 중단과 디스턴스 러닝이 시작되면서 학교에서 준비 기간을 가지는 약 5주 동안 아이들은 방치 아닌 방치가 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5주 동안 밤잠 못 주무시고 여러 가지 교육과 셋업을 위해 노력하셨겠지만 아이들과는 주 1회 아주 간단한 전화 통화에 정도에 그쳤었습니다. 막 격리가 시작된 단계이고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었던 찰나라서 솔직히 방치됨조차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휴거 기간 동안 전자기기 보유 여부에 대한 설문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디스턴스 러닝이 시작되기 바로 전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랩탑 1개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학년 선생님들이 각자의 과목의 수업을 만들고 녹화해서 매일 1개의 영상으로 조합해서 일주일씩 구글닥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클래스 도조를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라고도 했고요. 과목은 기본적으로 Reading, Writing, Math, Science, 그리고 추가적으로 American Sign Language가 있었습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지만 진행이 되었고 금요일은 메이크업 데이 혹은 캐치업 데이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 1회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뭔가 학교의 스피릿을 나눌 수 있는 챌린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동기부여 시켰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담임 선생님과 함께 반 아이들 모두가 줌 영상으로 30분 동안 만났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이달의 학생과 같은 상을 발표했고요. 교장 선생님의 격려의 말씀과도 같은 조회 시간이 영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시간으로 어린이 댄스 동영상이나 교육적인 내용의 쉬어가기 영상도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리딩 수업은 선생님과 발렌티어한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녹음한 영상을 보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선생님이 책을 읽고 아이들과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의 수업이었습니다. 영상에 참여하면 그날의 필기는 안 해도 되도록 배려해 주었고요. 클래스 도조의 수업에 관한 간단한 질문, 엑스티켓이라고 부르는 질문지를 풀어야 합니다. 영상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필기한 후 사진을 찍어서 클래스 도조에 올려야 합니다. 라이팅 수업은 선생님과 함께 라이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피니언 피스를 쓰도록 하는데 첫날은 제목과 그림 그리기, 그리고 간단한 내용 정리하기, 둘째 날은 도입 부분의 문장 만들기와 내용에 살을 붙이기, 세 번째 날은 결론 문장 만들기와 디테일 더하기, 그리고 마지막 날은 쓴 내용의 최종 점검하기, 스펠링이나 대문자 표기, 맞춤법 등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라이팅 수업이 진행되는데
엄마가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로이드는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하기 싫은 태도였고 저는 언성이 따라서 높아졌기 때문이죠. 혼자 놔두면 겨우 이상하게 끝내는 정도였습니다. 매일의 숙제를 또 클래스 도조에 올리는 것으로 숙제가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매스의 경우 컨셉 수업을 진행하시고 샘플 문제를 몇 가지 푸시고 숙제를 내주시는데요. 사실 이 수업에는 영상도 보여주고 해서 로이드는 쉽게 잘 넘어갔었습니다. 1학년 수준의 수학이라서 많이 어렵지도 않았고요. 이 수업도 매일 클래스 도조의 숙제를 인증해야 했습니다. 사이언스는 주 1회나 그 이상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아주 귀찮은 점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의 기본기를 다져주는 이론적으로는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도 실험 데이터를 인증해서 클래스 도조에 남기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는 주 1회 레슨이 1개 정도 되는데요. 어떤 주는 색깔을, 어떤 주는 입는 옷을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고 배운 후에 과제를 인증해서 클래스 도조에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로이드와 함께 의외로 저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아빠 몰래 저희끼리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로 이야기하곤 했으니까요. 2020년 봄학기가 정식으로 마친 후 학교에서 배정받은 컴퓨터는 반납을 했고 동시에 여름방학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2학년 선생님께 제출하라는 말과 함께 한 양면 합쳐서 50에서 60페이지 정도 되는 양의 숙제를 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한 여름학기 수업이 있었지만 학교 숙제를 먼저 끝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수업은 일단 미뤄둔 상태입니다. 2020년 가을학기가 시작할 때쯤이면 아마 다시 랩탑을 다시 배정받게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오리엔테이션도 영상으로 진행한다고 통보를 해줬고요. 로이드의 학교는 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Parent Square이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Virtual Learning, Distance Learning 다 비슷한 말이겠지만 라이브로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 있고 녹음된 영상으로 진행하는 형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이드의 경우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수업과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녹음된 영상으로 자신의 페이스에 맞추어 진행하는 수업이 적합했습니다. 라이브의 경우 선생님이 바로바로 지시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을 듯 하지만 저는 이번 학교에서 제공했던 방식 그리고 수업의 질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학교에 출석을 했더라도 아이의 태도에 따라 배움이 이루어지는지는 다 다른 거라서 로이드가 습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더 자세히 알게 된 수업 방식이나 수업의 난이도를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아이를 아주 빡세게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된 면도 있기도 하고요. 로이드는 학교는 총 400명 정도 되는 크지 않은 차터 스쿨인데 한국 학생이 로이드 포함해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보내면서 늘 마음 한켠이 짠하긴 했지만 온실에서 크는 것보단 잡초처럼 생명력 즐기게 자라주겠거니 하면서 보냈었습니다. 지금도 학교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어요. 모두들 코비드-19을 극복을 위해서 힘내시고 뉴 놀머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의 자리를 각자 잘 지켰으면 합니다. 오늘은 독서 교육이 아닌 삼천포로 빠졌었는데